하루 3분,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심리학 100문장. 여기에 소개되는 100명의 심리학자의 유명 명언을 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이로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혜어부도 은퇴 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심리학을 전공하였는데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리학자 알렉스 프라데라, 지음, 김보람 옮김, 미래의 창에서 출판한 하루 3분,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심리학 100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3분,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심리학 100문장은 알렉스 프라데라가 집필한 심리학 입문서로 심리학의 핵심 개념과 사상가들의 명언을 통해 독자들에게 심리학의 깊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대한 탐구가 심리학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심리 테스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때문이며, 이러한 호기심이 심리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자는 심리학의 방대한 세계를 100개의 명언을 통해 조명하며 독자들이 심리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서문의 내용 가운데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는 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업일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비춰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타고난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을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을 통해 탐구해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과 관념이다. 기원전 3세기 스토아 학파는 선과 악은 오로지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에픽테토스의 견해는 임상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의 노력 덕분에 현대 심리학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 철학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다. 오늘날 인지행동 치료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네 인생살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는 머리 풀고 뱃놀이나 갈거나, 심리과학 분야는 서양의 패러다임 속에서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동양의 종교, 철학, 예술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통해 발달되는 추세다.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백은 현대 심리학 개론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우리가 설정한 목적이 가까워질수록 뇌의 핵심 보상 체계가 발동하여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도파민은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 그렇게 원하던 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성은 열정의 노예일지니 이성의 역할은 열정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 합리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우리의 삶과 도덕성의 기반은 감정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휴메 소신이 담긴 말이다.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구경꾼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피해자를 도울 가능성이 낮아진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서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사회규범에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방관자 효과 때문이라 한다. 똑같은 치료제라도 평판이 나쁜 의사보다 유명한 의사에게 처방받을 때 약효가 더 뛰어나다. 영국 출신의 의사인 존 헤이가스는 논문에서 단순한 상상력이 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고 플라세보 효과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세보 효과의 긍정과 부정적인 견해로 연구가 자가 치유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증거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 도출이 필요할 만큼 온갖 의학 연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불안은 자유로 인한 현기증이다. 그의 대표작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선택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실존주의자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선택을 하고 선택한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나는 새가 아니에요. 덫에 유혹되지 않는다고요. 나는 내 의지가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제인 에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의심 없이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은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해왔다. 자기결정이론의 목적은 동기부여를 이해하는 것이다. 최면은
다양한 면에서 일반적인 수면이나 깨어있는 상태와는 다른 신경계통의 독특한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 최면술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브레이드는 최면은 수면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전적으로 뇌의 독특한 생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과학에서도 브레이드의 주장을 널리 뒷받침하고 있다. 북극곰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라. 그러면 그 빌어먹을 북극곰이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데니얼 웨그너는 도스토옙스키의 통찰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 역설적 과정 이론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특정 생각을 금지하면 오히려 뇌가 그 생각을 주시하도록 설정되면서 떠올리지 않고 싶은 그 생각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임상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집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서 내가 집중하기로 동의한 것만 나의 경험이 된다. 오로지 내가 인지한 것들이 내 정신을 형성한다. 선택적 관심이 결여된 경험은 혼란에 불과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식적으로 다중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관심의 대상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것뿐이며 이것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진리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용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우리의 지능은 자극과 반응의 결함을 통해 성장한다. 손다이크는 실험실에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한 최초의 심리학자로 문제상자로 유명하다. 고양이가 나무 상자를 탈출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지만 이전에 성공으로 이어졌던 행동에 점점 더 집중하였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은 행동은 미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효과 법칙으로 정립되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 체계가 동물적, 충동적이고 감각을 추구하는 원초와 도덕적이고 사회성을 대표하는 초자, 균형을 맞추어 타협점을 찾는 자아라는 하위 인격 사이의 자리다툼이라는 이론을 반전시켜 나갔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주요 접근법이 되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의 힘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개념은 인정하고 있다. 이 아이는 평생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총명한 구석이 전혀 없다. 나는 이러한 경솔한 발언을 너무 많이 들었다. 프랑스 심리학자인 비네는 최초의 실용 가능한 지능 검사인 비네 시몬 검사법을 고안했다. 비네는 지능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능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정량적 방식으로는 온전히 측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능에는 유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생활 환경 또한 개인의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비네와 의견을 같이 한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도 평범한 여성이 특정 주기에 따라 정신적 또는 육체적 효율이 저하된다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는다. 홀링워스는 여성의 사회적 능력과 영향력은 여성의 태생적인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 한계 때문에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뒤죽박죽이 된 과거와 우리의 연구를 기다리는 미래 사이에 갇힌 채 살고 있다. 안나 프로이트는 아동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로서 내면의 갈등을 다스리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확신하며 아버지의 업적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고독하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하다. 마치 무엇인가가 그를 부서뜨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 내용은 크레펠린이 조울증의 증상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모든 정신질환에 포괄적으로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던 시대에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현대 정신의학과 정신질환 진단 기준의 핵심이 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정신적 증후군과 생물학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크레펠린이 거의 한 세기 이전에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로르샤흐는 단어의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단어로 숨겨진 사실을 끌어낼 그림으로 진단 방법을 정리하였다. 왓슨은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달라.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한 후 그 아이를 훈련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길러낼 수 있다.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일이므로 심리학 연구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한 방법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습과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습관은 조건반사의 긴 사슬에 불과하다. 생리학자인 파블로프는 4번의 탈락 끝에 소아 생리학 분야의 연구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종소리와 함께 음식이 나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출하는 실험을 통해 소리만으로도 타액이 분비될 수 있다는 이론을 증명하였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고전적 조건반사는 금연 중인 사람이 좋아하는 술집을 지나갈 때 담배 생각이 나는 상황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파블로프의 개는 행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상징이 되었다. 아기들의 감정과 욕구는 보고, 만지고, 인지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계를 모른다. 스위스 출신의 장 피아제는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아동 발달 단계 이론이다.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반하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검사하여 스스로 과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어느 순간이 되어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가 쌓여서 과거의 이론이 모여 만든 둑을 무너뜨리고 나면 아이들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억이란 당시에 관찰한 것을 직접적으로 회상하는 일이라기보다 문화적 태도와 개인의 습관을 덧대어 정신적으로 재건하는 일이다. 프레더릭은 영국의 심리학자로 문화의 추측이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기억에는 전달하는 사람의 문화적 추측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프레데릭은 말 전하기 게임의 연구 등에서 우리가 정보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련의 추측이나 스키마를 이용하여 단순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정신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을 정상화하고 정형화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영향을 받는다. 마거릿 미드는 인류학 분야의 선구자로 그녀의 업적은 심리학, 특히 자연의 영향력과 환경의 영향력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지에 관한 논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미드가 바랐던 것과는 달리 인류 존재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또 어떤 일이 가능할까? B equal F P E 즉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함수이며 산물이다. 1874년 비렐름 분트가 생리심리학의 원리에서 심리학을 과학의 새로운 한 분야로 선언한 이후 심리학은 과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칙과 공식을 모색해왔다. 레빈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함수이며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레빈은 집단역학이라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센터 설립과 사회심리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백인 검사관이 감독한 흑인 아이들의 지능 검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백인과 흑인의 지능 검사에서 실험 결과가 절대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검사 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 사항을 얻어냈다. 심리학자들은 지난 20년간 특정 집단의 응시자들은 시험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낳은 불안과 위협이 시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케나디가 주장한 문화적 요인은 객관적 측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 아는 것이다. 융은 인간에게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뜻을 같이 했지만 프로이트와는 달리 어두운 부분에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인 삶 속에서 덜 나타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둡다고 말했다. 그림자를 거부하지 않고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지금까지 몰랐던 힘을 얻어 완전한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융의 치료적 접근법인 분석심리학은 창의적이고 이야기 중심적인 치료법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유색 인종 아이처럼 생긴 인형을 주세요. 클라크 부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들에게 인형 2개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밝은 피부의 금발인 백인 인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피부의 흑발을 한 유색 인종 인형이었다. 이때 아이들은 어떤 인형이 머리카락이 더 예쁜지, 어떤 인형을 갖고 놀고 싶은지 등 다양한 질문에 백인 인형에 호의적인 반응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어떻게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인지가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진정한 문제는 인간이 통제받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스키너는 조건 형성으로 미신적 행동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유기체는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이므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인과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모든 아이에게는 새로운 기적이 펼쳐진다. 우리는 대부분 경청할 줄 모른다. 듣는 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저 평가하려고만 할 뿐이다. 음악가는 음악을 작곡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만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상당한 지성을 갖춘 선한 청년들이 흰색을 기꺼이 검은색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동조와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명백한 거짓을 진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거짓 의견을 동조해 줄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등 현실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권유했다. 7+-2. 내 문제는 정수에 혹사당해 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7가지 이상의 선택권이 있을 때 대답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무색의 초록색 생각이 맹렬히 자고 있다. 촘스키는 우리가 언어의 구종인 문법을 숙달하는 정도를 보면 언어를 학습된 연상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무엇인가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 이 사례는 행동주의 이론에 이협을 가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 이것은 숨겨진 마음의 구조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더 이상 심리학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찾아오는 데자비. 야구의 전설 요기베라는 야구 외에도 아그 없이 알쏭달쏭한 역설이 담긴 말을 많이 남겨 요기즘으로 유명하다. 이를테면 내가 했던 모든 말이 내가 한 말은 아니다. 현재의 경험이 이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느끼는 데자비의 핵심을 능숙하게 포착했다. 데자비는 인구의 3분의 2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며 어째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는지에 관한 해석은 1960년대부터 존재해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두 눈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동시에 뇌의 시각 중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는데 그럴 때 같은 일을 매우 빠르게 2번 연달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의견은 기억 체계의 결함으로 데자비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현재의 사건이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우리에게 강한 친숙함만 느끼게 한다는 주장이다. 팔 뻗으면 닿을 만큼 낮은 가지에 달린 포도가 가장 시큼하다.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자기 기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인간은 스스로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이론이다. 나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대조 실험을 진행했다. 1963년 랜디 가드너가 17살 학생일 때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 수면 박탈로 세계 기록 264시간을 세웠다. 수면은 우리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다. 신체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잠은 왜 자는가? 당연히 정신적 웰빙 때문이다. 수면을 거부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훗날 가드너는 10년 동안 끔찍한 불면증을 겪었다. 수면 부족이 쌓이고 포근한 이불 속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이를 소홀히 하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6개월간의 완벽한 사회적 고립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12개월간의 고립은 동물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켰다. 할로의 원숭이 실험은 동물해방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동물 연구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상이라고 해서 모두 미쳐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정신과 의사였던 랭은 질병의 진단 자체가 사실이든 허구든 상관없이 환자들은 실제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과 만나 서로 공동 관심사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환자군 분류 체계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 여기며 친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관심을 줘야 한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여성의 심리학은 오로지 남성의 관점에서만 고려되었다. 호나이는 눈에 보이는 창작물을 향한 누를 수 없는 기묘한 욕구가 보상 심리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이것은 어쩌면 자궁선망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집단의 행동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소중한 목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격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열정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이들 부부의 연구는 집단 정체성이 왜 집단의 존재에 의해 강화되고 집단이 형성되면서 그 구성원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냈으며 이는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확고한 발견으로 손꼽힌다. 정신은 끔찍한 교도관이다. 1971년 스탠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악명 높기로 손꼽히는 연구에 착수한다. 2주 동안 자신은 감독관, 학생들은 교도관과 수감자로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 교도관 역할을 한 학생은 금세 자기 역할에 빠져들어 수감자들에게 형벌이라며 육체 훈련이나 독방, 감금 등 혹독한 행동을 보였다. 수감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점 우울해하며 수동적으로 변해갔다. 이 실험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여 엿새 만에 중단되었다. 오늘날 이 연구는 회의적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전신은 교도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적대감 없이 단순히 자기 일만 하던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끔찍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권위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그 증거로 우리의 뇌가 지시받은 행동을 할 때와 자유롭게 행동을 할 때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제시됐다. 우리는 물론 저항할 수도 있으나 권위에 대한 복종은 분명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식이 없다면 정신과 육체의 문제는 훨씬 덜 흥미로울 것이다. 의식이 있다면 그 문제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우리에게 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를 분류에 맞게 구분하는 운영체계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존재를 느끼는 독특하고 주관적인 감정이다. 특질이란 그 상태의 독특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뜻한다. 내 이 글은 객관적인 물질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두뇌가 정신을 설명하다라고 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파괴되었다. 두뇌의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과거 기억의 공백으로 고통을 받는 인물은 실제 피어시그가 아니라 코그의 피어시그라는 의미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전기경련요법의 잔혹함을 묘사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다. 아이디어 없이 항상 옳은 것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편이 낫다. 드 보노는 인간이 수평적 사고를 하면서 다양하고 놀라운 선택권을 탐구해야 하지만 사회가 우리의 정신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들며 수직적이 되도록 만든다고 믿는다. 사람들에게 각 단계마다 관점을 바꾸어 각 모자가 상징하는 방식으로만 사고하라고 했다. 이를테면 전체적인 상황에는 파란 모자를, 객관적 사실에는 흰 모자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는 초록 모자를, 비판적인 평가에는 검은 모자를 쓰라는 것이다. 다음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시오. 깨끗한, 욕조에서 갓 나온, 아주 잘 차려입은, 아주 종교적인, 양이 상당한. 윌리엄스 이전의 심리학자들도 문화적 요인 때문에 검사 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윌리엄스 연구 이후로 수십 년간 흑인과 백인의 시험 결과를 추적한 결과 두 인종 사이의 점수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수차의 핵심은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시험의 문화적 요소 때문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마주할 때 충격을 받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정신과 의사 큐브러 로스는 환자들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죽음의 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죽음을 마주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체계적 분석보다는 직감에 의존해서 이와 같은 단계를 발전시켰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정리나 정리해고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였다. 감정 과부하와 그에 따른 감정 소진의 반복이 번아웃 증후군의 핵심이다. 번아웃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체계와 만족을 주는 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메슬렉은 주고받음 간의 균형, 스트레스와 평온함 간의 균형,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 그것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는 가장 고통스럽고 모멸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이유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의미를 잃으면 실존적으로 병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의미가 고통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다. 책임이 없으면 의미는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독단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남자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잡더니 그걸 쓰겠다는 듯 위로 올리려고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뉴욕타임스에서 올리버 섹스를 현대의학의 개관 시인이라고 칭송했다. 섹스는 그를 통해 신경손상이 우리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신경결손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이득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알츠하이머가 비정형적으로 전개되면서 시각실인증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각실인증에 걸린 탓에 눈에서 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정 인물과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그의 첫 번째 저서 44인의 도둑에서 자신이 만난 소년 범죄자 대다수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린 시절의 분리 경험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아기들이 자신과 교감하는 어른들과 애착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세웠다. 애착 이론은 심리학계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베일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 그는 다양한 유형의 분석적 사고에 담겨있는 선입견이라는 환상을 묘사하고 있다. 정신분석의 정통한 멜컴은 소설에서도 동기를 꿰뚫어 보려는 욕구를 그대로 드러낸다. 즐거움은 권태와 불안의 경계, 즉 넘어야 할 난관이 실행 능력과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다. 미아이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의 대가다. 몰입이 도가 사상의 무의와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행동이 없는 행동이란 의미의 무의는 우리의 행동이 이미 자연과 하나 되어 그 이상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몰입은 인간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심리학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특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품위 있는 사람들도 터무니없이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심리학자로 손꼽히는 벤투라의 손꼽히는 업적은 인간의 잔혹성과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공격성이 행동주의에서 주장했던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학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도덕성을 배제하게 되는지 연구하였다. 여기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거나 믿음에 관련된 일이라거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일이라는 틀 속에 있는 일이라면 도덕적 정당화를 통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초로 언론의 폭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심리학자가 되었다. 9시 6분. 지금 나는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깨어 있다. 9시 34분. 지금 나는 최상으로, 실제로 깨어 있다. 9시 40분. 지금 나는 참으로 훌륭하게, 완벽하게 깨어 있다. 웨어링은 한때 성공한 음악가였고
피아노 연주가였으며 웨스트미스터 대성당에 존경받는 합창단원이었다. 뇌염을 앓은 후 그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의 일기 인용문에 그어진 선을 보면 그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웨어링은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고 난 뒤에도 음악만은 결코 잊지 않았다. 빵이 타는 냄새가 나요. 이 말은 짧은 다큐멘터리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펜필드의 환자 중에 빵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가 있었다. 전극을 통해 자극을 주었을 때 빵 냄새가 난다고.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를 수술로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발작을 치유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환자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뇌에 대한 지식 또한 뇌지도를 만들 만큼 바꿔놓았다. 함께 활성화된 세포는 서로 연결된다. 카를라 샤츠가 성장하는 뇌와 관련된 생물학 강의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자주 사용한 문장이다. 이것은 뇌와 정신을 함께 연결하는데 중대한 업적을 남긴 도널드 헵이 통찰한 바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저기요, 17센트만 빌려주시겠어요? 이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원 세 사람이다. 이들은 한 푼만 줍쇼보다 구체적인 구걸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다. 실험자들의 구걸은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한 진짜 사람의 목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성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여러 가지 설득 요인 중 하나이다. 감정과 느낌은 이성을 방해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그들만의 네트워크 안에서 더 좋아지고 나빠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다마지오는 우리가 육체적 감각에 깊이 의존하여 사고하는데 마음이 이해하기도 전에 몸에서 과거에 손실이 일어났던 감정적 기억을 발생시켜 의사결정을 이끄는 것이 신체적 표지라 하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었다.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체가 더욱 편안하거나 매력을 느끼고 안심이 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두 사람은 언어학 및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핑커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타고난 것으로 우리의 뇌 속에는 보편문법이라는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언제 언어의 구체적인 법칙에 따라 작동할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토마셀로는 핑커의 책에 대한 서평에서 본능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벽한 고립 상태에서도 언어 능력이 발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뇌가 이미 언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다. 토마셀로는 언어가 별개의 추상적인 문법 단위가 아니라 상징적 사고, 형상화, 내적 체계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으로부터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정답은 아니오. 해리스는 양육가설이라는 책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양육 방식이 아니라 DNA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이라는 공유된 환경은 지능이나 성격, 욕구와 같은 특징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그녀는 당신의 양육 방식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학자들이 칭송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해리스의 재해석이 지나치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능이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지능이란 인간이 어떠한 양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재화하여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다. 현대 인류의 두 개의 고래는 석기 시대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코즈미디스는 정신이 일련의 진화적 제약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정신은 특정한 정신적 기관 혹은 서로 다른 모듈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날 수 없는 조상들에 관한 추측에 기초한 해석은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심리학자 대부분은 정신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우리가 나무나 햇볕, 더 느린 속도의 삶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진화된 선호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 흑인 아이들은 식당에서 함께 모여 앉아 있는가? 2017년 테이텀의 책이 재출간되었을 때
인종적 정체성은 정치에서 이미 새로운 축을 잡고 있었다. 지난날의 힘든 경험을 돌이켜보며 그녀는 집단의 노력이 있으면 여전히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성을 구분하도록 사회화하는 것은 하향식 문화만이 아니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성별에 관한 개념을 심어준다. 여성주의 심리학자인 맥코비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회의 성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시대와 문화를 아울러 이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다 보니 사회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반응하는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미묘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성별 차이에 대한 인습을 타파한 것도 그녀가 내린 결론도 모두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한 것이었다. 인간은 유례 없이 장난기가 많은 종이다. 팡크세프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이 놀이회로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신경화학적 경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들수록 아이다운 장난기도 사라진다고 부모들이 말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다. 우리가 놀이와 장난기를 억제하는 약물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생각엔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왜 스스로 간지럽힐 수 없을까? 뇌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려는 의도를 복사하여 여기저기 나누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모자를 쓰다가 무심코 얼굴을 스치더라도 놀라지 않고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는 이유다. 우리의 뇌는 다가올 일에 너무도 잘 준비되어 있다. 크리스 프리스와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간지럽힐 때도 다른 사람이 간지럽힐 때처럼 깔깔 웃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들이 행동 의도를 놓치거나 잘못 읽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이처럼 스스로 간지럽히는 일에 대한 연구는 가장 까다로운 정신질환을 연구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했다. 촬영이 있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더는 못하겠어. 나는 사기꾼이야. 영국 출신의 배우 케이트 윈슬렛은 아이리스, 이터널 선샤인, 타이타닉 등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에미상, 그래미상, 아카데미상을 모두 수상한 몇 안 되는 배우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배우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것이 임상심리학자인 폴린 로즈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크게 성공한 여성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를 탐구하여 이름 붙인 가면 증후군이다. 클랜스는 나중에 가면 경험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더 좋았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헬퍼는 비판적 사고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관련 검사와 훈련의 연구자 겸 개발자다. 그는 우리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실패한 이성 관계나 구매가 후회되는 물건, 여행에서 일어난 사소한 불상사를 이야기할 때 사후과잉 편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헬퍼는 그러한 편견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비판적 사고 기술로 무장하면 편견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억이 저지르는 악행은 우리의 정신을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요소로 사실 덕행이기도 하다.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샥터는 기억의 착오가 실제로는 기억이 더욱 잘 작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억은 관계없는 것들을 모두 떠올려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기억의 악행을 기억하는 것은 대체로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억 체계가 감탄할 만큼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의 뇌는 공감하는데 적합하도록 타고났고 남성의 뇌는 분별하고 체계화하는데 적합하도록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교수인 사이먼 베런 코어는 인간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하나는 사람에 집중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와 대상에 더욱 집중하는 쪽이다. 혼란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부시는 혼란과 질서를 같은 범주에 놓은 것 같은 숱한 말실수를 했고 덕분에 부시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올바르게 듣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고, 때때로 말하기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아니오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대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호프스테너는 문화 차이의 이해에 관한 선구자로, 문화 차이는 생태학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방식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은 부족이나 대가족같이 유대관계가 강한 내 집단에서 살며,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약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세분화되어 살아간다. 이와 같은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게 된 덕분에 우리는 세분화된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모든 미소는 똑같을까? 에크만은 얼굴 표정에 관한 문화 연구를 통해 공포, 분노, 혐오, 경악, 슬픔, 기쁨이라는 6가지 감정의 발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들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진화해왔다. 에크만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스치듯 튀어나오는 작은 감정, 조각과도 같은 미세한 표정을 이해하는 연구에 전념했다. 미소는 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으나 그것들을 구분하려면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선택이 좋다고 해서 더 많은 선택권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슈워츠는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얼마나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는지 온갖 증거들을 보여준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여러 선택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후회를 하게 된다. 또한 일이 계획대로 흘러간다 해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껏 기뻐할 수 없게 된다. 적당한 선택권이 오히려 좋은 수도 있는 것이다. 되고 싶은 것이 된 것보다 낫다. 캐럴 트웩의 마인드셋은 교육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지능이 타고난 것이라고 여기는 고정 마인드셋과 달리 지능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트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란 개념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했다.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능은 변할 수 있으며 더욱 숙련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노력한다면 기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사실인 것 같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웃게 되는데 사회적인 관습 때문인 면도 있다. 또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실제로 대뇌피질의 운동량이 활성화되면서 안면 근육을 준비시키고 입꼬리를 비틀어지게 만든다.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된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긴장을 풀고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보자고 보내는 신호가 된다. 웃음의 과학을 이해하면 인간관계를 엮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격이 일으키는 체계적 변이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5대 특성으로 축약될 수 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이다.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은 다양하다. 모든 검사를 아우르는 한 가지 모델이 데니얼 네틀의 모델이다. 5대 성격 특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을 말한다. 5대 성격 특성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어땠는지 말해주고 있으며 미래에도 다시금 현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나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 교수로 불리던 길버트는 행복에도 착시 현상이 존재하는지 궁금했다. 이 호기심은 미래에 우리가 느낄 감정을 예측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정서, 예측 분야를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됐을 때 느끼게 될 행복과 시간을 잃었을 때 느끼게 될 불행 모두를 과대평가한다. 또 사람들은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행복의 기준선으로 되돌아오는지도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은 환경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리셋이 필요하다. 어떠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새로움을 느꼈다는 신호이므로 뉴노멀을 감지하면 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길버트는 이것을
우리가 내일을 또 다른 날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학적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뇌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뇌가 겪은 사연이다. 신경외부학자인 그녀가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고 좌뇌의 통제와 조직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우뇌의 의식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에너지 같은 존재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도 했다. 이것은 좌뇌와 우뇌의 차이점에 관한 테일러의 깊은 이해와 인생 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다. 인간은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 우리가 육지에 속해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은 우뇌의 역할이다. 우리가 아는 좌뇌는 이성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의력을 담당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한다. 이성과 창의력 모두 뇌를 가로지르는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뇌의 한 부분이 언어를 담당하고 다른 한 부분이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것도 그렇다. 맥길 크리스트는 우뇌를 존재의 토대로, 좌뇌를 우뇌를 보조하는 강력한 도구의 보고라고 주장한다. 그가 사용한 비유에 따르면 좌뇌는 주인을 섬기는 심부름꾼인 셈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명확성, 세부성, 축소성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러한 유용한 도구들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될까봐 염려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외부와 연결시키며 소의 속으로 후퇴하게 만들지 않는 우뇌의 전체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가? MIT 내 인지과학부 교수인 레베카 섹스는 다른 사람이 원하거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마음 이론을 발전시켰다. 섹스는 뇌 영상화 기법을 사용하여 우측, 측두골과 두정골이 만나는 영역이 의도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이 연구는 자폐증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질병과 그보다 더 미묘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질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결성을 경험하려면 취약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브레테 브라운은 인간 사회의 연결성을 연구하던 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중단하는 것에 수치심을 들었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정체성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공격성, 중독을 불러일으킨다. 온갖 악영향을 일으키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수치심이 들면 불확실성, 위험, 감정 노출과 같은 일이 뒤따르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디딜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수치심을 줄 수도 있는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음과 책임을 동반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숫자는 150이다.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사회 집단을 연구하다가 15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을 느낀 덤바는 확증이 될 만한 사실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최대 15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이 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인맥이 150명이 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고 신뢰하고 의존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프로이트파가 아니더라도 저마다 콩나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콩나무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정신분석가 필립스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은 정신분석 말고도 굉장히 많으며 아로마 요법이나 행글라이딩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필립스에게 분석이란 가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련의 이야기일 뿐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우리가 콩나무와 함께 자라든 콩과 함께 자라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즐기되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뇌에는 신체의 모든 부위에 상응하는 지점이 있다. 신경학자 와일더 펜필트가 발견한 신체 지도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으며 손가락이나 얼굴과 저처럼 민감도가 높은 부위는 면적도 넓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상한 비율의 작은 사람의 모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 안에 살고
뇌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마찬드라는 환상 통증을 치료할 독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절단된 사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울을 사용하여 반대편의 멀쩡한 사지를 비춰주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버려두었던 호문클루스를 깨워내 환상사지증을 사지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일정 훈련 기간을 통해 치료할 수 있게 된다. 고릴라는 보이지 않았다. 일리노이 시각인지 연구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농구 영상을 보면서 특정 선수에게 몇 번의 패스가 이루어졌는가를 세어보라는 실험이다. 특이한 점은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경기장 한가운데서 가슴을 두드리고 나른다. 그러나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고릴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은 고릴라를 보았는가? 이 실험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관심 없었던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를 보여준다. 내향성을 치료받아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마라.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남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거나 내향적이지 않는 척하면서 외향적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애쓴다. 안 그런 척하는 것은 감정 소모가 큰 일이기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번아웃 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K는 창의적인 발견이 외향적인 태도에서만 나오지는 않으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사색, 숙고, 혼자 있는 시간 등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향성은 문제 있는 성격이 아니라 독특하고 가치 있는 인류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결심한 일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결심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는 없다.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 명상가이다. 해리스는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면 선택과 노력, 그리고 의도가 근본적으로 불가사의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게으름은 사람들의 본성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이지도 완전히 이기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 책에서 사람은 시스템 1, 2의 두 가지 경로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시스템 1은 재빠르고 반사적이며 시스템 2는 속도가 느리고 신중하다.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 1이 처리하고 필요할 때만 시스템 2로 전환한다. 시스템 1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우라면 시스템 2는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는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의 주제는 행복이 아니라 웰빙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단지 추하지 않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겁이 없다고 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며 끔찍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진짜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플로리시를 저술했다. 그는 쾌락보다는 행복한 삶, 단지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풍족한 행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 삶은 PRMA에 의해 결정된다. P 긍정적 정서, E 몰입, R 관계, M 의미, A 성취를 의미한다. 셀리그먼은 수년간 연구를 통해 웰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타인을 위한 또 다른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을 낳는다. 잘 산 인생이란 그저 멍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데 참여하는 인생이다. 내 실험은 효과적이었다. 인간의 뇌는 변할 수 있다. 바버라 에로우 스미스 영은 평생 학습장애를 안고 살았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힘들어했다. 그녀는 시계 읽기부터 시작하여 단순한 머리쓰기 과제를 아주 열심히 반복 훈련을 하였고 그 결과 사고 능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 나는 색깔에서 음악을 본다. 공감각을 경험한 것은 그래미상을 수상한 가수 메리 제이 블라이지 한 사람뿐만 아니다. 예술가와 뮤지션들이 어떤 음을 들으면 특정 색깔이 보이는 것 같은 경험의 특정 인식이 겹쳐지는 현상인 공감각을 경험한다. 공감각에 대해서는 뇌의 한쪽 감각 영역에서 같은 감각 영역으로 정보가 누출되는 현상 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연관된 의미들이 더 많은 감각 연상을
유발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있다. 부정은 우리에게 고함을 치지만 긍정은 오로지 속삭일 뿐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의 대명사다. 그녀의 논문에 따르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 느낄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3번씩 경험해야 한다. 또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더욱 유능하고 더욱 사회적이고 더욱 영리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악행은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도 저지를 수 있다. 라사나 해리스는 사회적 사고와 비인간화에 관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 대인지각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지할 때 그 상대와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을지 여부를 재빠르게 결정한다. 뇌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켜 대인지각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실행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극도로 사회적인 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잠재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세, 몸짓, 연설 등을 통해 신체 언어를 확장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강해진 것처럼 느끼게 되며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불안해지는 일이 줄어들며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녀가 소개하는 파워 포즈만 취해도 마치 원더우먼처럼 신체를 확 펴는 자세를 취한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고 느끼게 되고 더욱 자신 있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히틀러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더라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균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도덕적 위협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혐오감을 표현할 때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라. 혐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육체적인 역겨움까지는 아닐지라도 회피하고 금지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정신은 차이점 찾기를 좋아한다. 반아지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내재적 편견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내재적 편견을 없애기는 힘들며 내재적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저 인간의 정신을 분류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는 것이다. 기억은 추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은 녹음기처럼 작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 조작 분야의 대가다. 그녀의 1974년 진행된 세상을 놀라게 한 연구에서 충돌하다라는 단어 대신 박살나다 또는 부딪히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질문하면 사람들은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는 속도를 잘못 기억한다는 내용의 연구였다.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심리학자들을 위하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사람이 타고난 심리학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능력이 바로 심리학적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심리학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서 소개하는 심리학 100문장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놀랄만치 삶의 질이 향상된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감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